이번에는 의문부호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3년 수능에서 의문부호가 들어가 있는 그 문제가 11개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목적 18번 문제입니다. 마지막에 would you please 하고 의문문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정중한 부탁이죠. would you please 무엇을 부탁하고 있냐면 소방서를 설립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이 문장이 답이 됩니다. 그냥 문장이 답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19번을 보겠습니다. 19번은 문제가 대명사의 레퍼런트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에 그 의문문이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녀는 잘라야만 했을까? 고기 끝을 잘라야만 했을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런 글들은 이야기 글입니다. 이야기 글이고, 이야기 글에서 조심해야 될 게, 그 이야기 글은 어떤 그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제나 요지를 파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야기 글이 좀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 글의 핵심이 바로 고기 끝을 왜 잘랐을까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답을 얘기함으로써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레퍼런트를 찾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표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녀가 가리키는 것이 리틀걸이고 또 이 그녀도 똑같은 그녀고 하다가 이 그녀는 다른 그녀죠. 할머니죠.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빈칸 문제네요. 예. 이 빈칸 문제인데, 빈칸 문제도 수능의 문제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문을 주고 글 쓴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주제나 요지 또는 제목 또 목적 의도 또는 요약 이런 것들이고, 두 번째는 그 글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빈칸 문제, 순서 맞추기 또는 문장 집어넣기 이런 것들이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유형도 주제나 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24번 빈칸 문제도 주제나 요지가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의문문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의문문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개에 이런저런 개에 대한, 이런 특성을 가진 개에 대한 얘기를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야기글이고, 이야기글은 항상 상황이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개는 개인데 매우 석세스풀 성공하고 아름다운 집에 살지만 그리 행복하지 못한 개에 대해서 내가 쓰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가 그 개에 대한 상황을 쭉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간에 빈칸을 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읽어보면서 해석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죠.
그 다음에 2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빈칸 문제인데 의문부호가 들어가 있는 의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의문부호가 여기서는 반문으로 쓰였습니다. 반문이라는 것은 내가 왜 거길 가야 되느냐, 강한 부정입니다. 부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정. 지금 무엇을 부정하고 있냐면 어떤 증거가 나타났는데 이 증거가 그 네안데르탈인이 꽤 아주 그 지적 수준이 있는 언어를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있다고 해놓고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박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가 유전을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문화적 진화의 키가 되고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이 언어를 가졌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그 도구들이 네안데르탈 도구들이 그렇게 미미한 문화적 변화를 보였는가? 그러니까 이거는 반문이죠. 언어를 가질 리 없다. 봐라, 문화적 변화가 없으니까 언어도 없을 것이다.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제나 요지를 물어보는 것이 좀 더 좋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글의 주제는 또는 요지는 그랬으면 네안데르탈인은 그 소피스티케이트한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반박에 대한 근거를 밑에서 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어가 유전돼서 결국 에볼루션으로 이어지는데 진화로 이어지는데 그런 그 언어 같은 습관이 유전이 된다. 유전이 언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의 구체적 사례를 쿠킹하고 밀크 드링킹을 써서 쿠킹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뮤테이션으로 이어지고 또 밀킹도 소화기관에 뮤테이션으로 이어진다라고 반박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 의문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놓치게 되면 전체 주제나 요지 또는 글의 전개, 구조 이런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29번 문제, 37번 문제입니다. 37번.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주제. 그 신사는 도대체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들게 썼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첫 번째 문장에 의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어렵냐? 왜 그 러너를 찾는 것이 어렵냐? 어떤 언어냐면 똑같이 100m, 1000m 레이스를 컴피트 잘하는 그런 러너를 찾는 것이 왜 어려울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묻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주제는 답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답을 찾으면 됩니다. 답은 여기 그냥 바로 나와 있죠. 멀스파이버, 근섬유, 근육섬유가 달라서 다르다라고 답을 낳았기 때문에 주제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것에 이런 형식의 문장이 있다 그러면 수능의 문제의 크게 두 가지 유형, 제목, 주제, 요지 또는 뭐 요약, 글의 목적, 의도 이렇게 내용 자체를 물어보는 것들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글의 구조나 또는 논리적 구조나 글의 전개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빈칸, 순서 맞추기 또는 문장 넣기 뭐 이런 것들은 주제나 요지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역시 이 의문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42번 문제입니다. 42번. 순서 다음 그 강의 때는
글의 논리적 구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의 논리적 구조.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 순서로 이어질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순서 맞추기에서는 세 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6개. 6가지. 그런데 2가지를 나열하는 방법은 2가지밖에 안 됩니다. 찍어서 맞을 확률이 20%가 안 되지만 이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눈 감고 찍어도 50%는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맞출 때는 일단 그 2개를 묶어버리면 이 팩토리얼이 돼서 눈 감고 찍어도 맞을 확률이 반이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3번. 문장을 넣는 거죠. 문장을 넣는 문제에서도 의문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케트 할 것인가, 음악을 마케팅 할 것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마케팅 하는 방법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묻고 대답하는 전형적인 문제죠. 이것을 이제 순서 맞추기인데, 순서 맞추기는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46번, 47번입니다. 46번, 47번.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놓고, 무엇을 물어봤냐면, 하나는 제목, 하나는 빈칸 물어봤습니다. 전형적인 2가지 유형이죠. 글의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내용. 그 사람이 왜 이 글을 썼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고, 하나는 글의 구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목은 여기에 이렇게 작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작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고 물어보고 그 무엇을 바로 대답했습니다. 픽업 펜을 들어라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글은 제목 같은 경우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빈칸도 글의 논리적 구조에 의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의문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13년 수능에서도 11개의 문제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면 해석을 다하고도 선택지 함정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또 낭비한다든지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문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수능 기출문제를 쭉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연습하는 것이 수능을 대비하는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글의 논리적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